안녕하세요. 구현 CFACAIA입니다. 오늘은 루멘텀 홀딩스라는 주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기업입니다. 1년 사이에 495.65%나 상승한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빛으로 금속 반도체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럼 제조업이란 소리고, 이게 완제품 IT 기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통신망, 공장 설비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B2B 핵심 부품이 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한번 지금 저점인지 고점인지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이후에 재무제표 분석까지 해서 그 고점 저점이 정당한 건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준비됐니? 가자. 여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1년 사이에 495.6% 상승을 했고, 미친 주식이거든요. 한 1개월 사이에 이렇게만 상승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PSR 밴드랑 시가총액 나누기 운전자부 밴드, 그리고 EV 나누기 매출액 밴드로 한번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왜 PSR 밴드를 선택을 했냐면은 이익은 왜곡될 수 있고 비용 구조도 분기마다 흔들리는 회사에서, 즉 세일즈가 맨 앞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분기 최고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분기 최저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을 해서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 봤는데, 25년 2분기까지는 그런 만한 딱히 뭐 중요한 흐름 같은 건 보이지 않았는데 25년 3분기부터 이렇게 딱 튀기 시작하거든요. 3분기도 튀고 25년 4분기도 튀고 튀다가 이제 현재는 2026년 2월 7일 어제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는데 이게 59라는 PSR을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점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는 시가총액을 운전자분과 나눠서 지금 이 고평가가 실제 자산 구조에서도 과한 건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고평가인지 한 번 더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운전자분 밴드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외상으로 버티는 구조인지, 실제 자산 부담 대비 주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물 기준으로 고점 저점을 걸러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PSR 그 추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25년 2분기까지 뭐 그럴듯한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25년 3분기, 25년 4분기에 이렇게 탁 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던 지점이거든요. 현재는 65.71로 역사적 상단을 명확히 넘어선 구간입니다. 그러면 PSR도 고평가, 시가총액 나누기 운전자본에서도 고평가이라는 소리죠. 지금까지는 이제 모두 시가총액 기준으로 고점 저점을 판단했었는데, 마지막 파트에서는 순차익끝까지 포함한 EV 매출 밴드로 이 고평가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고평가인지 아니면 레버리지까지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고평가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 자체도 어차피 시가총액에다가 순차익금을 더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다가 25년 3분기, 4분기 때 그 숫자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62.43으로 역사상 최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PSR 역사적 고점이고, 시가총액 나누기 운전자분 밴드도 역사적 고점이고, EV 나누기 매출액 밴드도 역사적 고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멘텀은 최근 1년간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PSR, 운전자본, EV 기준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과거 대비 명확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평가가 단순한 과열인지 아니면 재무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고평가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트별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1에서는 매출 채권, 신용손실 충당금 8분기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분기별 매출액은 8분기 동안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4년 2분기 한번 주춤 꺾이지만은 24년 3분기부터 계속 우상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AI 클라우드 수요 회복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찍히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매출이 언제 얼마나 회수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출 채권을 같이 봅니다. 매출 채권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도 매출액의 추이에 따라서 같이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때 잠깐 주춤하다가 24년 2분기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매출 채권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느냐인데, 그래서 다음 지표로 매출 채권 나누기 매출액 비율을 봅니다. 매출 채권 나누기 매출액 비율 퍼센티지는 보시면은 60% 초반, 50% 후반, 60% 초반, 50% 초반이긴 하는데 나머지는 중후반이죠. 그래서 이 25년 2분기를 빼고 50% 중후반에서 60% 초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의미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분기 말 기준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만 이 비율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은 매출액을 일으키고 그 대부분의 그 금액을 아직 못 받고 있고 못 받는 기간이 좀 더 길어져서 매출 채권에 대한 금액 퍼센티지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 퍼센티지 자체도 60% 초반이 아니라 뭐 70%, 80%까지 갔겠죠. 그런데 그 금액 퍼센티지는 60% 초반에서 50% 중후반 그 사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출이 늘면서 매출 채권도 늘고 있는 모습이지만 회수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신용 손실 충당금도 중요한데 한번 보면은 8분기 동안 이 수치는 되게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매출 채권 잔액에 비해서 신용 손실 충당금 잔액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막 10% 이상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인식하는 고객, 부도, 연체 리스크가 매우 제한적이고 매출 채권 증가가 질 나쁜 매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트 1을 정리를 하면은 매출 성장, 매출 채권 증가, 신용 리스크 확대 이런 위험한 연결고리가 보이진 않고 매출 증가가 매출 채권 증가를 동반하고 있지만 회수 비율과 신용 손실 충당금 수준을 보면 현재까지 매출의 질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겁니다.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 재고는 얼마나 쌓이고 그 재고의 성격은 건강한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트에서는 재고 자산을 총량과 구성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잔액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24년 2분기에는 살짝 꺾이지만 24년 2분기 그 기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매출 대비 재고의 비율입니다. 재고자산 나누기 매출의 퍼센티지를 보면은 100%를 넘는 구간도 있고 그 100% 이하인 구간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맨 초반에는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재고자산 1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이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24년 4분기 이후로부터는 매출 1을 만들기 위해서 재고자산 1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재고자산을 원재료, 재고품, 제품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에 잠깐 주춤했지만 그 이후로 206, 208.5, 227.8, 253.2, 245.2, 263.6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생산을 대비한 선제적 확보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AI 관통신 부품 특성상 공급망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원재료 증가는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 원재료 증가가 한다고 해서 이거 제품 다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고품, 제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제공품 비중은 24년 1분기, 2분기 때는 잠시 주춤했다가 24년 2분기부터 증가를 해서 25년 3분기 때 확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 재고 적체라기보다는 생산 단계가 진행 중인 물량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고 수요 부지로 멈춰있는 재고보다는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재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한번 보면은 그 느낌이 옵니다. 재고는 과거 대비 크게 쌓이진 않고 있습니다. 과거가 103.8인데 그 이후로 계속 낮아졌다가 2분기 때 살짝 늘었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3분기 때 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품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팔리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수요가 꺾이고 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쌓이는 게 제품 재고인데, 그 제품 재고가 24년 1분기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였고, 25년 때에는 잠깐 증가하는 흐름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25년 3분기에서 25년 4분기로 넘어갈 때 원재료는 늘었고 제공품은 줄었고 제품은 늘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공품을 만들어 놓고 제품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직 살짝 안 팔린 느낌이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8분기를 통틀어서 보면은 재고자산 자체는 관리를 이렇게 퍼센치로 보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품도 그렇게 막 확연하게 튀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트 1, 세트 2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매출 채권 구조는 안정적이었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으며 재고 구성도 팔리지 않는 제품보다는 생산 중이거나 향후 출하될 재고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제품이 55에서 95까지 증가를 했지만은 보시면은 재고 자산에 대한 매출액 퍼센티지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매출액이 또다시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재고 자산이 매출액보다 그 증가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 흐름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품이 3분기에서 4분기 늘어났던 게 아마 감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세트 3을 넘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재고가 관리되고 있다고 해도 그 부담을 누가 떠안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돈을 냈는지 아니면 공급업체와 매상 구조로 나눠 갖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세트에서는 매입 채무와 매출 원가, 즉 공급망 쪽에서 현금 부담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세트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선 세트 1과 세트 2에서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매출 채권 회수 구조는 아직 안정적이며 재고는 늘었지만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재고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먼저 쓰고 있는가, 아니면 공급업체와 부담을 나눠 갖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는 8분기 동안 그 흐름이 계속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영업 확장에 따른 정상적인 규모 확대로 보이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증가 속도의 상대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볼 거거든요. 매입 채무 나누기 재고자산 비율입니다. 한번 보면은 31.7%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60%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 재고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금 부담을 회사 혼자 떠안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고 증가의 상당 부분을 매입 채무, 즉 외상 구조로 흡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매입 채무 매출 원가 비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 매출 원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또 볼 수 있고 46.9%에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가면은 85.6%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건 이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원가를 발생시키고도 아직 상당 부분의 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이고, 즉 현금 유출이 뒤로 밀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운전자본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 1 매출 채권 이야기, 세트 2 재고 자산 이야기, 세트 3 매입 채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매출 채권 회수 구조는 안정적이며 재고는 늘었지만 매출 대비 효율은 개선 중이고, 그 재고 부담의 상당 부분을 매입 채무를 통해 공급망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운전자본 악화로 인해 현금이 급격히 말라가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제 매출 채권, 재고, 매입 채무를 한번 다 같이 섞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분 아시죠? 매출 채권 더하기 재고 자산 빼기 매입 채무입니다. 운전 자본이라 딱 생각했을 때 매출이 나가기 전에 이거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기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 자본 절대 금액부터 보면은
24년 초반에는 되게 비교적 큰 숫자였고 이 숫자가 점점 내려오다가 25년 1분기 때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매출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운전 자본이 분기 매출액보다 약 40%더 크거든요. 24년 1분기 때. 근데 그 흐름이 24년 2분기까지 피크를 찍다가 24년 3분기부터 계속 낮아지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는 25년 4분기는 90%였고 24년 1분기는 141%였잖아요. 결국엔 다 낮아졌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매출 1달러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본 1.4, 1.5달러가 필요했던 구조였는데 이제는 매출 1달러를 만드는데 운전자본이 1달러 미만으로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이 말은 즉슨 영업 효율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출 채권 세트 1에서 관리되고 있고 재고 매출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고 매입 채무 비중은 확대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운전자본 회전이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본 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출 증가 속도가 그 부담을 상쇄하고 있는 구조 세트 4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봤던 EV 매출액 밴드 고평가 시가총액 나누기 운전자본 밴드 고평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밴드 고평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본 측면에서는 아직 구조적 균열이 보이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트 1, 세트 2, 세트 3, 세트 4까지 했는데 주가의 고점 부분이 아직은 정도가 된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세트 4까지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세트 5부터 해서 세트 10까지 있고 이 10을 다시 한번 세트 1부터 10까지 복기를 하면서 이 고평가가 진짜 괜찮은 고평가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